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추미애 반대말이 맨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옛날도 한참 아니지만은 탄핵 사태 때 언론이 워낙 과장 보도를 하니까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뭐냐? 맨정신이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추미애 반대말이 맨정신이 되겠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뒤죽박죽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이상해지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데 맨 먼저 말에서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추미애 반대말이 맨정신이라는 저희 학설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글의 전문입니다.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 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 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 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 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효의 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이거는 코미디로 분류를 이 문장은 코미디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인권 TF 이야기하지만은 딱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김봉현이라는 이 희대의 사기 피의자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라임 사태로 인한 그 사기 금액이 1조 한 6천억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돈을 사기에 먹은 자 김봉현을 이렇게 극진하게 변호사도 아니면서 비호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을 비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를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서 언론을 향해서 저격을 하라고 합니다. 저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 추미애나 이런 정권에 야합하는 검사들을 선별적으로 저격은 하지만은 이렇게 저격을 하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대검을 저격한다. 대검은 검찰의
지휘부입니다. 그럼 대검을 저격하면은 대검을 저격한다는 것은 수사 지휘부를 마비시켜 버리겠다는 건데 검찰을 마비시켜 버린다? 그럼 대한민국의 이 치안은 누가 담당합니까?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총사령부를 저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면은 이 나라가 간첩 천국, 반역자 천국, 사기꾼 천국, 살인자 천국, 강도 천국, 소매치기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추미애 반대말이 맨정신이란 게 저희 과장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여기 자꾸 검사가 이 피의 사실을 그러니까 이 간단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는 게 김봉현 수사를 끝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다치는 사람들이 여권이다. 이거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언론에 경고를 하고 하는데 피의 사실을 누가 유출을 했느냐 이런 정보가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김봉현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작금의 사태의 출발점이 뭡니까? 지난 8일 법정에 나온 김봉현이 내 부하를 시켜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 전달했다. 강기정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터져 나온 그동안의 라임 사건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워낙 수사가 부진하다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이런 증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렇게 막 파고드니까 그제서 아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떤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갑자기 지난 16일 김봉현이라는 자가 느닷없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수감된 피의자가 언론사에 편지 보내는 것부터 그게 공작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는 야권 인사들에게도 로비했다.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향응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변호사는 딱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검사 그 자리에 없었다. 세 사람의 검사가 없었다. 그럼 이 편지가 누구에 의해서 기획이 됐느냐? 그렇다면 이건 공작이죠. 공작. 그 공작의 목표는 뭐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그리하여 야당 쪽은 수사를 하고 여당 쪽 수사는 막겠다 하는 것의 공작인데 그걸 언론이 파헤치니까 언론에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신경질인지 하여튼 그 표현이 좀 적당한 말을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결국은 여당을 상대로 여권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말이 나온 첫 번째 소스가 김봉현이 도피 중에 언론사 기자 약 20명에게 이메일로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제보한 것이 바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입에서는 처음부터 힘있는 여권, 청와대 이쪽 이야기가 정관계 로비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 3월 23일 이 제보를 접수한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게 전해졌는데 일부 언론은 당시 김봉현의 이 주장을 그대로 싣지 않고 이름을 감춰서 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노 정치인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책임진 A씨,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B의원, 386 출신 C의원,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D씨, PK에 지역구를 둔 E의원, 청와대 고위 관계자 F씨, 총선에 출마한 친노 인사 G씨 등 여권 인사로 표현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봉현이가 여기 추미애 씨가 뭐 피의사실 운운하는 것은 검찰이 흘린 게 아니고
김봉현이란 자의 입에서 나와서 흘렸고 그쪽으로 언론 취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전부 다 몽땅 윤석열과 검찰에 뒤집어 씌우느냐. 문제는 이 표현대로 한다면은 우리나라 검찰은 해체돼야 됩니다. 자기가 부리고 있는 조직을 이렇게 욕을 하면은 전쟁에 나간 장수가 말이죠. 적군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들이 잘 싸우지 못한다느니 우리 부하 속에는 간첩이 많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든지 하면은 그 군대가 선택할 게 뭐죠? 항복이냐? 아니면은 그런 불신하는 장수를 아주 체포해버리느냐? 추미애 씨의 이런 이건 발작적 뭐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데 추미애 씨가 과거에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고 자기 무슨 대권 후보로 운운되고 있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와 관련된 드루킹 사건의 발단이 추미애 씨가 드루킹 쪽을 고발해서 빚어진 데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부담인지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하여튼 추로남불이란 말로도 이건 모자라고 그렇다고 제 입으로 정신감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기 싫고 하니까 점잖게 추미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다. 적반하장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